어머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나중에 나이 들면 또 처지니까 쌍꺼풀 크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쌍꺼풀이 크면 절대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년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없던 걸 만들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조금 젊었을 때의 모습, 좀 인상이 환해지는 모습으로 가야지. 안녕하세요. 미호성형외과 원장 윤정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안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그냥 중년분들,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하는 절개 쌍꺼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절개 쌍꺼풀이라 하면 피부가 두껍고 막 지방이 많고, 이런 분들이 비절개로 수술을 하면 느슨해지거나 풀릴까봐 이제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유착의 견고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절개 쌍꺼풀을 시행을 하는데, 중년분들은 거기에 더해서 피부에 처짐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처짐을 해결하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을 이제 상안검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개만 가해서 그 쌍꺼풀 선에다가 이제 유착만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배가 드신 분들은 절제, 피부 일부를 절제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쌍꺼풀을 만드는 거죠. 근데 상안검을 하면은 네. 인상이 세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네. 어떤 이야기예요? 좀 중년 분들이 없었던 게 이제 갑자기 생겨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상이 변하는 게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처진 피부를 잘라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진 피부를 잘라내면 반드시 눈썹과 속눈썹의 거리는 가까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눈썹과 속눈썹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변하는 인상이 한 개, 두 가지 요인이 인상을 세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자체, 상안검 수술을 똑같이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인상이 세게 되는 분을 안 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눈썹 하수를 개선시켜주는 이마거상술을 해줘야 인상이 환해지겠죠. 어쨌든 처지는 걸 다 피우는 방법은 있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상안검도 위에 눈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이 수술이 무조건 1등인 수술은 아닌 거죠. 그 눈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한 수술이 우월하다면 이제 그 수술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 데는 어떤 분은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분은 이 케이스가 해당되니까 이 수술이 제일 좋은 수술이라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을 좋은 대상을 골라서 수술하면 좋은 수술입니다. 근데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눈썹 하수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과 두껍지 않은데 처짐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년 분들의 수술의 개념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 뭐 하기는 한데,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성형했는데 예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성형하고 또 메이크업으로 커버를 한다든지, 뭐 서클 렌즈를 낀다든지, 뭐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년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년 분들 중에 성형한 티가 많이 나면서 예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년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없던 걸 만들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수술의 개념 자체가 본인의 조금 젊었을 때의 모습, 좀 인상이 환해지는 모습으로 가야지. 어머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나중에 나이 들면 또 처지니까 쌍꺼풀 크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쌍꺼풀이 크면 절대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상이 이제 굉장히 세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쌍꺼풀의 높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피부를 절제하는 양을 조금 많이 잘라내면 처짐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선호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쌍꺼풀이 너무 과하게 크지 않아야 결과도 자연스럽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어머님들이 눈 피부가 처지면 눈이 작아 보이니까 아이라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신을 더 두껍게 해요. 문신을 두껍게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서 처진 걸 다 치워놓으면 엄청 두꺼운 문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에서 다 덮었기 때문에 아이라인이 얄쌍하게 보이던 게, 이게 제껴지면서 아이라인 문신이 확 두꺼워지면서 갑자기 확 세져요, 인상이. 그래서 사실은 아이라인 문신이 본인이 처졌다고 생각해서 처진 걸 개선해 보이려고 두껍게 한 문신이 수술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수술하고 나면 무조건 노출이 더 되거든요, 쌍꺼풀의 문신이 사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세요. 문신이 워낙 두꺼워서 쌍꺼풀을 만들어 놨는데 쌍꺼풀보다 아래쪽이 다 문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문신을 두껍게 하시는 게 수술 후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상안검은 이제 수술 시간이나 회복 기간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잘라내는 피부의 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피부의 성상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사실 상안검 수술은 이제 반짝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대부분 상안검이 적용되는 분들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잡아야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상안검 수술 피부를 절제를 했으니까 흉터가 없을 수는 없는데,
흉터인데요. 그 흉터 자체가 눈을 떴을 때 이제 쌍꺼풀에 말려 들어가서 흉터가 크게 신경 쓰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상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안검 성형술이 무조건 좋은 수술이 아니라 좋은 대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과 만나셔가지고 올바른 수술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